따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오피스텔에 전세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 8평짜리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전용 8평? 네. 그러면 방 하나짜리 스튜디오형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분리가 안 돼 있고 하나로 음. 되어 있는 거라서요. 원룸형으로? 네, 원룸형요. 거기도 그러면 오피스텔이 판교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 바로 KCC 옆에 있는 또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예요. 네.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그냥 주거할 수 네. 있는 주택은 아니지만 또 네. 소유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으로 또 해당이 된다니까요. 네. 시청자님 말씀하신 게 얼추 다 맞아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은 태초에 태어났을 때는 주택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업무시설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탄생을 했었는데 이게 도심 내부에서 업무 공간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네. 직장인들 작은 공간에서 출퇴근하면서 거기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불법으로 거주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난방 허용 안 돼. 욕실 설치 안 돼. 발코니 불가능해. 이런 막 규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이걸 다 풀어줘요. 거주할 수 있게끔. 그 역사가 여태까지 반복이 되어 오다가 2000년대 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허용이 되고요. 거주하는 네. 사람들이 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 짓는 상품들은 오피스텔을 전부 다 주택 형태 건축 설계를 해서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이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에요. 다만 준주택으로서의 지위를 받아서 업무시설로 사용을 하면 얘는 업무 용도예요. 네. 근데 여기다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거나 주택 형태로 사용을 하면 세법상으로는 다 주택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 상품들을 누가 와서 거주를 하느냐? 시청자님이 아니라 시청자님의 따님 같은 분들이 다 거주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네. 일자리와 너무 가까우면서 역세권인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통 토지를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역 근처 좋은 입지들은 웬만하면 다 용도 지역이 높아요. 뭐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이렇게 높은 용도 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이 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 근처에 거의 대부분 다 지어져요. 네. 입지가 훌륭한 데다가 아파트 공간에서 따님도 평생 사셨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 분들이 주차 문제, 보안 문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오피스텔을 단독 다가구 다세대보다는 좀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전세를 끼고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수익을 괜찮게 봐요. 네. 전세가가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뭐 4-5평짜리 작은 것들 말고요. 지금 시청자 따님께서 사시는 것들도 이제 1.5룸 같은 형태들이 있어요. 방 네, 하나 거실 하나 있고. 옮기려고 하는 거기는 KCC 네네. 웰츠는 1.5평, 1.5룸형이에요. 구분이 돼 있구나. 네, 거기는 또 평수도 예. 11평이고요. 꽤나 크네요. 1.5룸 네. 형태 그런 형태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 네. 거실 하나 방 2개 있는 투룸이라던가 이런 네. 형태 사이즈들이 지금 실제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예요. 네. 그러면 그런 형태의 물건의 특징 중에서 이제 투자로서 합리적이려면 업무 중심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도지 그런 역세권이면 저는 오케이예요. 입지적으로는. 네. 그러면 판교 역 옆에 있다. 입지적으로는 네. 너무 훌륭하죠. 그러면, 회사도 걸어서 10분 정도 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훌륭하죠. 그러면. 자, 그러면 네. 입지는 훌륭한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따져봐야 되냐면 가격이 훌륭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얼마 주고 매수하시려고 그러세요? 3억 6천이요. 지금 거기를 전세를 얼마 정도 줄 수 있나요? 전세는 그 2년 전에는 한 3억 1천 정도를 하는데 또 이게 또 다시 재계약하려면 한 3억 2, 3천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태의 물건 그 정도 가격이라면 조금은 비싼 감은 있는데 전세 수요가 그만큼 따라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근데 다만 내 거주 목적으로 쓸 때와 갭 투자로서 전세 끼고서 매수했을 때는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무슨 차이냐면 시청자님이 그 물건 전세 끼고서 잡아요, 만약에. 네. 그러시면 시청자님은 그거 3, 4천 주고서 사는 꼴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직접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3억대 네. 주고 매수하시는 꼴이에요. 비용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만약에 거주 목적으로 따님을 어떤 식의 선택을 하게 할까? 요 개념으로 네. 보면 저라면 이거를 전세를 거주하는 선택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들어가는 비용의 아. 차이가.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만약에 네. 이게 뭐 따님 자금으로 그렇게 하시려는 거면 네. 따님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오피스텔 갭 투자를 한다면 10개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그 2 년을 더 5% 인상을 해 주고 2 네. 년을 더 살면서 예예.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그게 더 지금 낫다고 바로 봐요. 그게 더 나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 훨씬 더 네. 낫다고 봐요. 만약에 따님께서 5%를 올렸어요. 전세 살고 계시는 데가. 그러면 네. 따님이 여기는 투자한 2억 데라고 안 2억 4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1,200만 원을 더 올려 주고 2 년을 더 네. 거주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따님께서 만약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따님이 투자한 물건의 전세가는 5%가 안 오를까요? 걔도 오르겠죠, 당연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이제 본인이 여기가 조금 원룸 형태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1.5룸 형태 조금 네. 큰 데로 가서 예.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를 좀 다니고 싶고 뭐 네네. 걸어서도 다니고 또 하니까 그냥 좀 아파트 청약도 해 봤지만 네. 너무 점수가 안 되니까 거의 뭐 미혼이시죠? 포기를 하고 네네. 그냥 이거를 집 장만을 해서 네. 살까라고 인제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지금 사회 현상이에요. 결혼 안 해요. 그냥 혼자 직장 근처에서 조금 넉넉한 집 하나 사가지고 그냥 거주하시면서 혼자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그만큼 뭐 예를 들어 그 집을 만약에 3억 이상 들여서 3억 5천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아파트처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품이냐? 절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들인 자본 비용 대비해서는 수익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매수해서 들어가 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그걸 가지고 전세 낀 갭 투자를 하셔라. 예를 들어 3억짜리 사서 3천 오르면 10% 오른 거예요. 근데 네. 3천 투자해서 3천 오르면 100% 오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갭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요? 여기는 그거는 전세를 제가 살면. 어느 지역에 뭘 사라 그래도 시청자님 못 사요. 네. 장단컨대 못 사요. 왜냐면 그럼 본인 혼자 오피스텔 쪽으로 갭 투자하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고요. 대신 이제 임대사업자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청약이라고 네. 하는 것도 오피스텔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약법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세법상으로는 네. 주택으로 쓰면 다 주택에 포함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상품들은 내가 어딜 가가지고 뭘 산다라 그래서 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네. 물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적당한 가격인지 뭐 선호도라든가 공실률, 월세, 전세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골라야 되는데 개인들은 이걸 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방향만 들으세요. 방향만.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라면 네. 따님께서 그 물건에 가셔서 전세를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 옮기셔가지고. 네. 그러면서 나머지 자금 가지고는 투자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근데 봅니다. 전세하고 한 네. 3천만 원 네. 정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네. 매입을 하게 되면 세금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서 뭐 거주를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그거는요 시청자님의 네.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네. 따님께서 성향이 만약에 내가 여러 이것저것 투자하고 일 벌리기 싫어. 그러시면 네. 매수해서 들어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